자, 먼저 받아들이자는 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개화파라 그래요. 열자라는 거예요. 열개자.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호위한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바른 것을. 바를 정자예요.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즉 옛날 체제, 유교 체제, 성리학 체제. 이것을 지키고 배척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게 바로 위정척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이 문을 열었던 쪽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고종과 민씨 세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류예요. 위정척사파는 비주류고요. 자, 이 집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대거 개화파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개화파도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뉠 거예요.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자는 건 맞는데 외국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천천히, 빨리. 이렇게 속도에 따라 또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온건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온건파가 실질적인 집권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건파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고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하자라고 했냐면 청나라예요. 청나라. 청의 모델. 이 당시 청나라도 똑같았어요.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는 또 강제로 문이 열리거든요. 어떻게 청나라가 갈 것이냐, 어떻게 중국으로 갈 것이냐 고민 속에서 전개됐던 운동이 양무운동인데 양무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양무운동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요. 이 양무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중체 서용에 의해서. 즉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바뀌는 거 없어. 다만 서양의 기술, 그들이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무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인물, 나왔던 그 방법이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동도석이에요. 우리나라 이 온건파들의 어떤 방식은 이 중체서용, 중국 양무운동의 어떤 영향을 받은 중체서용에 어떤 입각해서 동도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쪽의 정신,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바로 김홍집 같은 인물. 이제 여러분들 김홍집은요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런 온건파 민씨 세력과 김홍집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급진파는 좀 달라요. 급진파 말 그대로 급진파야.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됐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싹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몸 그대로 있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싹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우리가 서구화 되자라고 하는 게 이 메이지 유신인데 여기 입각해서 이 급진파들은 바로 문명 개화의 방식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옥균 이 사람들을 좀 적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이 급진파들이 정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정변 주역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1884년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저 온건파를 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온건파와 급진파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모군란 때가 가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이제 문이 열린 상태 속에서는요, 온건파, 급진파 할 것 없이 개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 기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1880년대 초반인데 1880년대 초반 개화를 이끌고 있었던 핵심 부서는 통리기무아문이고 이제 10년 뒤 90년대에 개화를 이끌고 있었던 핵심 부서는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80년대 통리기무아문과 90년대 군국기무처를 딱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때 역할을 할 겁니다. 90년대입니다. 지금은 80년대 개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자,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이제 그 개화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이야. 지금 이 외국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건 뭐냐면 군사력, 이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이 군사력, 이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식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정말 별난 기계를 갖고 있는 군대, 스페셜한 그런 부대라는 얘기죠. 별기군이라는 겁니다. 이 별기군은요,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고요. 이 별기군을 지휘하는 나라는 바로 일본. 일본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신식군대를 가르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식군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구식군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식군대를 하면 임진왜란 때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되면서 만들어졌던 5군형이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 당시에는 신식군대였겠지만 이제 한 200~300년 흘렀으니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신식군대가 구식군대가 되겠죠. 네, 바로 조선 후기 중앙군이었던 5군형. 자, 이 5군형을 어떻게 하냐면 구식군대가 된 거죠. 이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합니다. 이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5군형을 2영으로 축소한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 아니 5개의 부대가 지금 2개로 축소가 되었으면 분명히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잘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하, 개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 직업군인들인데 이 직업군인들이 직업을 잃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신식 군대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문물을 보고 배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외국에 굉장히 많은 사절단들을 보내는데, 자, 어디에 누가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뭘 보내냐면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고 있더라.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왜? 이들은 보고요, 청나라에 가서 무기가 중요해. 지금 무기를 보고 배워와라. 서양에서 무기 만드는 거 보고 배워와라 라고 해서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갔다 와서 이들이 만들었던 근대적 기계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창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기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기창, 이런 기기창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사절단이 바로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뭘 파견하냐면 조사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자, 이 조사시찰단은 여러분들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단인데, 이때 이들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해요. 너는 어떤 역할을 하라, 너는 어떤 역할을 하라, 이렇게 미리 공지한 게 아니라 부산으로 암행어사를 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몰래 갔어. 그런 다음에 그 봉투를 뜯어보도록 하여라. 뜯어봤더니 일본으로 가래.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몰랐어. 이게 지금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비밀리에 이들이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사절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 중에서 수신사라는 사절단이 있어요. 수신사,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일본에 강화도 조약 이전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의 이름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강화도 조약 이전은 통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수신사. 근데 이 두 사절단의 역할이 달라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 일본으로 향하는 문화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신사가 했다면 수신사는 거꾸로예요. 서양, 일본, 조선. 이렇게 이 문물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수신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신사,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입니다. 김홍집 여러분 들어봤죠? 네, 저 온건기 아빠 김홍집.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갔는데 이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쉔을 만나요. 황준쉔을 만났는데 이 황준쉔이 너희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지금 굉장히 대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이 김홍집한테 줍니다. 그 책이 뭐냐면 네,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조선 책략이라는 겁니다. 황준쉔 이름 이상하다 이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황준헌 이게 한자로는 건데 가됩니다. 황준쉔이라는 인물이 썼던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이죠.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방러,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친중,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일본과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나와요. 결일. 일본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인제 핵심이에요. 사실 친중 결일은 이미 했어요. 중국하고는 원래부터 친했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연미라는 거예요. 연미. 옛날에 왜 이름이 뭐였지? 감독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네, 감독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건 네, 이게 쭉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저 동계 올림픽 때 그때 그거 하는데 영미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왜 연미로 들리는지 뭐지? 왜 조선 책략 방러 연미가 나오지? 라는 직업병이 또 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네, 영미가 아니라 연미였습니다. 연미. 연미는 뭐냐면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와우. 미국과 수교를 해? 대박. 미국이 어떠는데 우리 원수 아닙니까? 이 당시에. 왜? 우리 그 앞에서 신미 양요 배웠잖아요. 미국과 싸웠잖아요. 그 미국과 수교를 해. 말이 돼?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어쨌건 여러분들 이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이 연미의 그 방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영향에 힘입어서 82년도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서 외국과 교류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위정척사파 지금 개화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책들, 개항도 반대했고 통상수교도 반대했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은 여러분들 이미 흥선대원군 때부터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대원군 이 당시엔 통상수교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자, 지금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죠? 문이 열리니까 이들은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네,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이 개항 반대. 여기서 이 개항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항
반대. 개항 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쭉 오는 거예요. 쭉 와가지고. 근데 문이 열렸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죠? 이 개항 반대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최익현 같은 인물들. 최익현은 흥선 대원군도 반대했는데 이렇게 개항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이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니까 이제 개화 정책 추진하고 있으니까 뭘 반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개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화. 개항이 아닌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바로 이런 모습들,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든지 또 이 문명 개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든 정책들을 지금 반대하는데 특히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국하고 싸웠는데 그 미국들과 우리가 수교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사절단을 보내기가 공개적으로 보내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보내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정말 지금은 왜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미국, 우리나라, 친미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똑같은 보수 세력인데 1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우리의 원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이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다른 장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제 문이 열렸고요. 이렇게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정척사파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반발이 나와요. 자, 개화 정책에 희생되었던 세력들이 있겠죠. 그들이 반발하겠죠. 자,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반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